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했던 한 사람의 솔직한 기록, 바로 그 일기에서 길어올린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일기는요, 어떤 거창한 해답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 오는 어느 날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아주 불편하고 불안한 질문들로 그 첫 장을 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가 정말 날카롭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정작 지난 삶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냥 매번 리셋되는 게임 같은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먹잖아요. 내 생존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런 삶에 과연 어떤 떳떳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정면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꾸밈없는 질문들이야말로 더 깊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진짜 시작점 아닐까요? 이 고뇌와 방황이 없었다면 아마 뒤에 나올 지혜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들에 대해 일기는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 나갈까요? 흥미롭게도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을 바깥 세상에서 찾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외부의 문제들, 바로 세상의 소음부터 짚어보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 경제, 뉴스,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신경 쓰는 것들이죠. 근데 일기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어지럽히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든다고 딱 잘라 말해요. 여기에 빠져드는 순간 내면의 평화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까지 거는 돈과 권력이 어쩌면 그냥 쇳덩구리가 애지중지 굴리는 똥덩어리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한마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외부 세계는 사실 그냥 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탓, 남 탓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고 이 일기는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요, 그냥 잘난 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 바로 나라는 생각,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생각이 있기에 너와 나를 가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도 보면서 정작 내 허물은 못 보게 만드는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교만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티끌을 찾아내려 애쓰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안의 들보를 먼저 살핀다는 겁니다. 모든 내면의 갈등과 고통이 바로 이 작은 시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성냄, 즉 분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가 평생 애써 쌓아 올린 좋은 마음, 좋은 행동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도둑이라는 거예요.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자,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처방이 나와야겠죠? 교만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뭘까요? 일기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간단한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말하지 말라. 이게 그냥 입 닫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말, 남을 헐뜯는 말, 그리고 특히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살라. 사실 우리 모두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필요한 걸 줄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덜 가질수록 덜 얽매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고요한 곳에 머물라. 이건 시끄러운 세상을 피해서 숨으라는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한 고요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와, 이건 정말 경지가 다른 이야기인데요.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걸 마치 달콤한 이슬, 감로수처럼 꿀꺽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된다면 정말 세상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앞에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는 깨달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나라는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생각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연히 한국인이었을 뿐이지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국적이나 민족,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의 내 사회적, 경제적 지위 역시 그저 우연한 조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가진 이 몸, 이 얼굴, 이 성별조차도 그냥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 몸이었을 수도 다른 몸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 모든 우연한 조건들 위에 서서 대체 나는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